떠나셨어요, 오스트리아로. 예, 저희 어너스가 이번 주말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 전에 아마 분명히 프라하 들려서 여기저기 놀 거야. 뻔히 알아. 예. 근데 저는 일하려고 남았어요. 예. 제가 프라하는 가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월요일 날 출발하고, 우리 박주하 사장님 내일 출발하고, 이제 아마 여러분 한국 잘 지키세요. 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4월에 우리 월드팀 아카데미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가면 진짜 저희 어너스에서 발표된 내용들 이런 거 이제 다 요약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참 희망의 봄입니다. 3월이고 날씨도 이제 좀 약간은 쌀쌀하지만 그래도 괜찮죠? 예. 아마 제가 오스트리아 갔다 오면 아마 꽃망울이 좀 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잘 지내시는 거 맞죠? 네. 오늘은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품이 좋은 걸 알면 그 다음에 마케팅이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제품이 좋지 않으면 마케팅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뭐 멋지게 뭐 안 돼, 안 돼. 그런데 정말 제품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마케팅을 설명을 깔끔하게 못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에게 번져 나갑니다. 휴지에 물 젖듯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35년 차잖아요. 허벌라이프 한지. 아무도 안 놀래네. 엄청 오래됐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예. 35년 전에 정말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진짜 이렇게 허벌라이프에 발을 디뎌놓은 게 정말 제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이 오셨고 웨비나로도 들어오셨을 텐데 아마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딱 마음하고 낙하산 요 두 개는 접히면 소용이 쓸 데가 없다. 그죠? 그래서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허벌라이프 마케팅 때문에 팔자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줌마가 이렇게 그럴듯하지만 나중에 제 사진 보시면 굉장히 희망이 샘솟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구연모고요. 이 사람 알아요? 누굴까요? 네, 강호동 씨죠. 예. 강호동 씨의 스토리로 제가 오늘 마케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강호동 씨가 마산 고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마산고에서 씨름 선수, 그 씨름부가 있었대요. 그 고등학교에. 그래서 그때 이제 씨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 하나가 있는데 강호동 씨가 거기서 이제 씨름하면 강호동으로 날렸거든요. 근데 무슨 그 씨름에 관계된 어떤 행사 때문에 뉴욕에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간 거죠. 그 마산에서 뭐 내노라는 강호동이 미국은 처음 간 거예요. 뉴욕에 갔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이 뉴욕에 처음 가면은 거기 당연히 가거든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강호동 씨는 통곡을 했대요. 너무 울었대요. 이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본인 스토리를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당황했죠. 아니 여기 와서 뭐 뒷배경으로 사진 찍고 막 이래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울까 봤더니 이때 강호동 씨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 와 보니까 내가 너무 좁은 마산에서 거기서만 맴돌아서 이렇게 세상이 크고 이런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내가 몰랐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의식의 전환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부도 개인적으로 바로 34년 전 2월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34년 전 2월.
그러니까 내가 1992년도였어요. 1992년 2월에 제가 처음으로 저한테 허벌라이프를 전해준 친구가 한번 미국에 와봐라. 너무너무 미국이란 나라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진짜 뭐 당연히 비자 이런 거 없죠. 옛날에는 더 어려웠어요. 미국 비자가. 돈도 없죠. 애도 어리죠. 그런데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갈 돈도 빌려주고 애도 맡아주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거든요. 사진입니다. 요때. 예. 그 웃음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허벌라이프 행사에 참석한 다음에 행사가 끝났어요. 그 행사 이름이 엑스트라바겐자예요. 제가 엑스트라바겐자로 시작해서 오늘 엑스트라바겐자로 끝낼 겁니다. 근데 엑스트라바겐자라는 그 이름도 어려운 그 행사에 저희 부부가 처음 참석하고 그때 그 3일 동안의 저의 의식의 전환, 강호동 씨보다 크면 크지 작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SP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벌써 저는 미래를 볼 수 있었고 벌써 가슴이 뛰었고 밤에 설레어서 잠이 안 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내 인생에 뭔가 일어난 듯한 뭔가 이렇게 문이 확 열리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미팅이 끝나고 그때 LA 공항 옆에 허벌라이프 빌딩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센트럴시티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13층 건물이야. 제가 너무 뚜렷이 기억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당시 허벌라이프 전 세계 그때는 13개국인가 밖에 안 열렸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13개국에서 프레지던트가 되신 분들 사진이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었어요. 다 카운트하니까 한 3, 40명도 안 됐어요. 전 세계 프레지던트가. 그래서 제가 그때 SP인데 우리 신우 꽃무늬 원피스 빌려 입고 간 건데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남편하고. 휴대폰 이런 거 없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카메라로 누가 나를 사진을 찍어주고 우리는 반드시 이 벽에 우리 사진을 붙일 거다. 우리는 벌써 그때 인생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사실 하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왜 여기에 왔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바로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인식의 전환, 이걸 우리가 오버뷰 이펙트라고 말하거든요. 오버뷰 현상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잖아요. 이때 완전히 이 우주인들의 가치관이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푸른 행성, 그러니까 지구를 바라볼 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드디어 깨닫는데요. 그래서 지구에 돌아왔을 때 그 우주인들이 생각, 사고방식, 모든 것이 굉장히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통 본인이 인식하는 게 자기 초월적 인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계가 무너진대요. 경계의 소멸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또 때로는 가족 중심에 우리가 갇혀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점 바깥으로 이제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미국으로 하면 우리 주,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뭐 국가, 뭐 인류, 뭐 지구,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된 처음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삶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강호동 씨라든지 저 같은 사람도 바로 그때 그 순간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빚 없이 살까를 고민했던 때였어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항상 월말이 되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25일 날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 날 없어져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예. 벌써 들어오는 순간 나갈 때가 다 결정되는 것 같아. 예.
근데 우리들이 뭐 게으르거나 무슨 뭐 도박을 하거나 뭐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부부였는데도 월말만 되면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월말이 되면 남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돈을 좀 제대로 갖고 올까? 집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골에서 이제 목장할 때 영농 후계자 자금을 농협에서 빌려줬잖아요. 나라에서 다 연결고리 놔줘서 저리로. 그것도 아직 못 갚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죠.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삶에서 뭔가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럼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원하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송진구 교수님이 엊그제도 성장 아카데미 대전에서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가난하면 적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내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돈이 없을 그 당시에요. 평택에 살 때 허블라이프 하기 전이죠.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경상도 남자잖아요. 모르셨어요? 아시죠? 경상도 남자 이제 뭔가 이렇게 야 오늘 뭐 아빠가 맛있는 거 살게 이러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좀 큰 소리 막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야 오늘 아빠가 이런 애들 데리고 우리 딸 데리고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메뉴를 안 보고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 느낌 아무도 모르실까?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돈이 딸리면 음식도 내 맘대로 선택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일을 할지, 어디를 갈지 선택의 폭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삶에서. 그게 바로 이게 다 경제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허벌라이프를 시작을 하고 허벌라이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돈에도 원리가 있구나. 부에도 원리가 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이해를 했어요. 열심히 산다고 성실히 산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네.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밥 프록터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죠, 지금은.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읽힌 책이 부의 원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벌이와 밥벌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근데 그때 제가 허벌라이프를 시작했을 때가 34살 12월이었고 그 2월 달에 엑스트라바겐자 갔을 때가 35살이 된 해였어요. 그냥 30대 중반이죠. 제 나이가. 근데 35살 살 동안에 아무도 나한테 이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아버지 의학 박사예요. 박사님도 소용없더만. 예. 돈의 원리 몰라요. 그냥 환자들 열심히 치료하시고 이건 잘하셨지만 제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그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었거든요. 저는 교육대학원을 나왔는데 교수님 저한테 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런 원리를 이해한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밥벌이가 될 수도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정구가 들어왔어요. 깨우침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다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지금은 엄청 돈벌이를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오늘 공개할 겁니다. 비법 공개. 기대되세요? 예. 오, 좋아요. 예. 나는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싶다. 손 들어. 나 그 마음 알거든요, 제가. 예. 돈 걱정을 하면요. 더 큰 생각을 못 해요. 여기에 갇혀버려가지고. 근데 이 부의 원리처럼 똑같은 캐시플로우를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고 아직도 살아계시고 작년에 한국에도 왔었고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캐시플로우라는 이 돈의 흐름을 정리를 해줬잖아요. 이거는 다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정말 오늘 대박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현명해지실 거예요.
자, 이 로봇 기요사키는 돈에도 흐름이 있다. 여러분 낚시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있는 데를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낚싯대를 놓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똑같아요. 돈에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엉뚱한 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로봇 기요사키가 정리해준 사분면은 4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E사분면, S사분면, B사분면, I사분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 이게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E사분면과 S사분면 요게 뭐다? 밥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밥벌이하고 돈벌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요게 밥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진짜 제가 밥벌이를 엄청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시골에서 목장했거든요. 소 키웠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소를 사야 되잖아요. 소가 있어야 소를 먼저 사야 되겠죠. 소를 기르려면. 여러분 이 사업하려면 SP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내가 목장을 하겠다 그런데 소가 없으면 돼요? 안 되죠. 소부터 있어야지 목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소를 소를 짠댄다. 그 우유를 짜야 되니까 우유를 나뷰를 하려면 우유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 소가 있어야 우유가 나오지. 근데 소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목장 못 하겠죠. 이 사람은 목장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시아버님이 저를 엄청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결혼할 때 집은 못 사주셨는데 아버님이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친정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 아예 조그만 전셋집을 얻어주셨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전셋집에서 3개월 살고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목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소를 살 돈이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전세 돈을 빼가지고 소 6마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전 재산을 소에다 투자한 거지, 저는. 와, 그러니까 있는 돈 다 쓰고 소 6마리 사고 소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소가 주무신 다음에 자야 돼요. 와, 이런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로는 셀프 인플로이. 내 스스로 일자리를 내가 만든 거예요. 일자리를 소유하는 거죠. 정말 어마무시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허벌라이프 하다가 조금 힘든 일 있잖아요. 허벌라이프 하다가 좀 바쁜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비교를 해요. 소보다 낫다. 그래도 이 일이 소 키울 때보다 낫다. 너무 그때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또 이 가율리 주민들하고 또 어울려야 되는 이거 뭐 왜냐면 그 아줌마들이랑 안 친하면은 옥수수 심으러 안 와요 우리 집에. 그리고 약간 그게 있어요. 텃세? 이런 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서울 세대기잖아요. 서울에서 자라난 세대기 시골에 왔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몇 달이나 있겠어 이러고 그러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아줌마들하고 너무 잘 지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시즌을 놓치면 안 되는데 옥수수 심는 그 시즌에 아줌마들이 다 오면은 제가 막 새참 내가고 막 이렇게 국수 삶고 이런 거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S사분면 여기서 5년 동안 소를 키워봤어요. 아무도 이거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결론은 이제 속가파동으로 저희가 목장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소를 다 30몇 마리까지 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6마리는 우리 둘이 케어할 수 있었는데 32마리, 35마리 넘어갈 때는 우리 둘이 걔네들 못 케어해요. 그리고 여러분 소가요 다 성격이 틀린 거 아세요? 다 틀려요 소들이. 그리고 생긴 것도 다 틀려요. 여러분이 보면 다 얼룩소죠? 다 틀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소 30몇 마리가 되니까 이제는 어떤 아저씨를 또 한 명을 고용을 했어요. 저희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상에 한 3년 차부터는 막 돈이 벌리더라고요. 돈 벌리고 나서 바로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속가파동이 오면서 끝났죠. 그리고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소를 다 우시장에 내놓고 그 텅 빈 우사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25살에 결혼해가지고 26살 3월에 그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전기도 없는 데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이 30이 다 돼갖고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20대 후반을 거기서 소들과 함께 지내가지고 저는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챙겨보지를 못했어요. 그러고서 5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집도 없고 그 전세금 열로 넣었잖아요. 그 집이 없잖아요. 끝났는데 소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집으로 이제 방 한 칸에 제가 우리 남편하고 같이 거기 얹혀 살면서 직장을 막 찾아가지고 이제 평택에 있는 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삼동이어서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시어머니가 역삼동에서 평택까지 매일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임신했어요. 2번째 아이를 갖고.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을 5년 동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2사분면에 일자리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철저하게 10년 동안을 밥벌이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월말이 되면은 돈이 부족하죠. 자, 2사분면부터 가볼게요. 이게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의 캐시플로의 그 한마디로 정리는 뭐냐?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라고 말하잖아요. 연봉이라고 말하잖아요. 단순직은 뭐 일당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면 알바는 시간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전부 시간의 개념 아니에요? 한 시간에 얼마, 뭐 최저임금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 1년의 연봉 이런 게 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 우리는 다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밤에는 24시간 일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S사분면, 제가 목장한 게 S사분면이거든요. 이 S사분면은 시간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다가 내 자본을 넣어서 내 노동력까지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멈추면 모두 멈춘다, 돈도 멈춘다. 이게 이제 쭉 여기 비교를 해놨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장을 해봐서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를 다 팔고 나니까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바로 유대는 제로예요. 우유값은 없는 거예요. 일을 멈추면 돈도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요 옆에 있는 사분면, B사분면과 I사분면, 요게 뭐다? 돈벌이다. 아까 밥벌이는 다 설명해 드렸잖아. 그죠? 요게 돈벌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빨간 글씨가 있어. 빨간 글씨가 있어요. 그죠? 예. 뭐래요? 당신을 위해. 밑에도 당신을 위해.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스템이 시작.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 밑에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체가 아니고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위에서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밑에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돌아간다고. 이런 걸 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뭔가가 움직여준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거, 요게 바로 밥벌이가 아니라 뭐다? 돈벌이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허벌라이프 비즈니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떤 캐시플로우냐? B사분면에 들어가는 캐시플로우예요. B사분면. 그런데 B사분면에 들어가는데 E사분면이나 S사분면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분면이 틀린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캐시플로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가 돈을 번다? 구조가 돈을 번다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쉐이크 몇 통을 들고 다니고 좋은 사람 친구들한테 뭐 판매하고 이거는 완전히 자영업 그 캐시플로어에서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엉뚱하게 S사분면처럼 하시거나 아무도 여러분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맨날 교육만 듣는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뭐 정시에 와가지고 교육 열심히 듣고 끝나고 집에 간다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 만들어야 된다? 구조를 만들어야 돼.
이제 어렵죠. 이 구조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조금? 약간 재밌죠? 예. 자, 요 세 개를 구별해 놓은 겁니다. 제가 말한 E사부면, S사부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요 세 개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직장인은 소득원이 시간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 자영업자는 내가 시간도 쓰면서 돈, 자본도 넣고 내가 운영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제일 바쁜 거예요. 아주 꼼짝마 인생이에요. 자영업자가.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득원이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시스템이 굴러가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정확히 이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입의 지속성을 볼게요. 월급 받다가 사장님이 해고시키면 끝나는 거죠. 지속성이 없어요. 자영업자는 문 닫으면 끝이죠. 샷다 내리면.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스트리아 다 가도 로얄티 나오죠. 지금 앞줄 처음 놀러 갔잖아. 지금 프라하 갔다가. 그래도 멀쩡하게 다음 달에 15일 날 로얄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입의 지속성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제 120살이 돼가지고 이제 120살 지금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제가. 예, 근데 120살이 돼가지고 여보 이제 우리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이제 120살이 그만뒀다 그래봐요. 그 다음 달에도 그 전달만큼 혹은 더 많이 들어와요. 로얄티가. 우리가 리타이어 해도 그만둬. 심지어 죽어도. 자기 몇 살에 죽을 거야? 우리 이제 한 150? 나 죽을 때? 나는 150. 근데 사람이 영원히 살면 큰일 나죠. 예. 150에 죽었어, 우리가. 우리 같이 죽었어. 그지? 150에 죽었어. 그러면 제가 파운더 서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득이 많겠어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예. 그럼 이걸 갖다가 회사가 하고 가져갔냐? 못 가져갑니다. 이거는 영원히 우리 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개팀만 되잖아. 개팀 이상만 되면 여러분 아무도 손을 못 대. 여러분의 그 조직은. 이거는 영원히 여러분 거야. 여러분이 사회에 다 환원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고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영원히 지속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매력적이죠. 확장성, 네트워크 마케팅 매우 높음, 고정비 매우 낮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은퇴 후 소득 가능하다. 여태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핵심 자산은 직장인은 경력이고 자영업자는 점포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가는 나의 조직, 나의 네트워크가 자산이 된다. 이거를 종합 정리해드린 거예요. 한 줄 정리해드릴까요? 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돈이 흐르도록 뭘 만든다? 구조를 만든다. 이제 조금 개념이 막 잡힐랑말랑하죠. 예. 제가 목장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진짜 한 3년 차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3년 차에 이제 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돈 중에서 아주 재밌는 돈이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엄마 소가 송아지를 탁 낳는 순간 한 마리가 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도 우리 엄마가 아기 낳는 것처럼 산통을 해요. 아파해요. 아기 낳을 때. 그러면 이제 얘가 막 이제 얘 벌써 그게 왔어. 그게 뭐라 그래 우리 진통이 왔어. 진통이 왔어. 이제 우리가 그래. 그러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우리가. 얘를 떼대서 송아지를 받아야 되니까. 막 저 우사에서 우리 집까지 멀지도 않은데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 막 이래요. 얘가 아파서. 왜? 진짜 그렇게 울어요. 얘네들이. 실제야. 실제. 예. 그러면 가가지고 좀 났나 이러다가 이제 송아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양수가 터져. 똑같아요. 우리 사람하고 양수가 터지고 우리 이제 김 회장님이 그때 막 이런 거 장화 신고 막 이런 거 입고 가서 아기를 받아요. 송아지를 텁썩 받거든요. 그리고 송아지는 발부터 나와요. 발이 이렇게 나서 주둥이가 발이 나오고 먼저 주둥이가 나와요. 그렇게 턱하니 송아지가 나오면 돈 버는 날이야 그날은. 순놈이면 숫송아지는 바로 팔거든요. 그리고 암놈은 우리가 길러요. 예. 우유를 또 짜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20마리 되고 하니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유대도 늘어나고 재미가 있어. 예. 그래갖고 제가 그 이제 보게면 가율리거든요. 가재울이에요. 내가 산 데가. 그러면 가율리에 보게면 그 단위 조합이라고 있어요. 은행도 아니고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위 조합. 농협의 그 조합들이 있어요. 조그만 그 마을에 있는 거. 거기 가서 내가 그래 적금을 부었다고. 근데 내가 그 보게면 거기에서 적금을 제일 많이 분 거야. 내가 이 아줌마가 어느 날 저축의 날 상 받는 장면이 이게 저예요, 저. 그래갖고 그 여기 보게면 단위조합장님이 상을 줬는데 이렇게 박스를 줬어. 보니까 벽시계. 벽에다 걸는 둥그런 시계를 하나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슨 페인트 같은 걸로 보게면 단위조합장 딱 써 있었어요. 흰색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막 우리 집에다 붙여놓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성실하고 적금도 제일 많이 들고 부녀회에서 야 청담목장 그 아줌마 은명이 엄마가 상 받았대 막 이랬어요 그때. 예.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너무 이 당시 으쓱으쓱했는데 인스타에 올라온 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한. 기분이 상하죠 제가. 옛날에 얼마나 제가 저축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누가 말한 거야? 이딴 말을 누가 한 거야? 이게 저축을 열심히 해야지 사람이 말이지. 한마디 더 했어요 이분이. 부자들은 뭘 한대요? 투자를 한대요. 아 이게 다르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고 부자들은. 근데 사람이 아니 투자할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지. 안 그래요? 우선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야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조금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좀 따져볼까 이 말을 누가 했나 했더니 따지질 못하겠더라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부자가 되는 습관과 가난해지는 습관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가난한지 부자인지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한 푼 두 푼 아껴갖고 저축을 한다. 저희 그때 저축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저축하지 않는다. 투자한다. 뭐가 다른 거예요.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를 더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뭘로 돈을 번다? 시간으로 돈을 번다. 아까랑 일맥상통하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결과물로 돈을 번다. 뭔가 다르죠. 이제 제가 이런 거 하나도 몰랐을 때 그때는 열심히 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속가 파동 날아서 목장 정리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이제 평택에 있는 직장에서 뭐 역삼동에서 평택까지 출퇴근하다가 이제 평택에 조그만 전셋집 하나 얻었어요. 한강 아파트. 우리 그 전세 얼마 줬는지 알아 자기? 1,200만 원. 예. 1,200만 원 전셋집이었어요. 제가 산 집이 평택에. 거기서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직장에 다닌 겁니다. 여러분 제 스토리 들으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무 리얼하죠? 예.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거기서 평택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허블랩을 만난 거예요. 우리 친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살이 쪘다. 바라바라바라발 먹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이게 글로벌 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봐. 소하고 5년 살 정신없이 소하고 일하다가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부모가 버렸잖아. 애들 장애 아동을. 걔네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정말 이 일이 나는 내가 일복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어. 산더미같이 일이 쌓였는데 제가 총무였거든요. 총무. 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를 뽑은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주방 아줌마 안 나오면 주방에 투입되는 거야 내가. 주방 아줌마가 관절이 안 좋아. 그럼 난 주방에 투입돼가지고 양파 다듬고 파 다듬고 막 애들 제때 밥을 줘야 되니까. 그다음 세탁 아줌마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세탁 거기에 가가지고 애들 똥기저귀 털고 그 세탁 큰 그 기저귀 빠는 데 있거든요. 종이 기저귀는 비싸서 쓸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 하루 종일 똥기저귀 빨다 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그 사회복지사로 그 일을 했다고. 그게 10년이잖아. 그러다가 허벌라이프를 딱 알게 됐는데 뭐 캐시플로우를 알기를 해. 뭐 아무것도 맹탕. 우리 남편이 살이 빠진 거 그거 하나 믿고 이 사람은 저 사람 너도 먹어봐 살 빠졌어. 이러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엑스트라바겐자를 갔다는 거예요. 아까로 돌아가. 그리고 뭐? 오버뷰 이펙트. 제가 인식의 전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죽기 살기로 왜 그 작은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기회가 있는 거였구나. 어머나 이 오퍼튜니티라는 말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단어구나. 저는 진짜 처음으로 제 세상이 열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둘이 실실 웃으면서 여보 우리 하자 허벌라이프. 오죽하면 허벌라이프가 한국에 없으니까 그거 하러 미국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크게 인식의 전환이 됐으면 우리를 누가 오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 이름을 알아. 우리 책상을 줬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허벌라이프에서는 우리 이름도 몰라. 그 많은 회원 중에 한 명이야. 근데 누가 오라 우리 둘이 짐 싸라 이래갖고 부산에 갖고 바다 보고 난 다음에 막 짐 싸가지고 미국까지 간 거. 이거 한다고 허벌라이프 한다고. 진짜 대단한 인식의 전환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비전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how는 몰라도 why가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역경을 이겨내면서 넘어지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992년도에 저의 첫 엑스트라바겐자 이후에 8년 만에 2000년이 돼서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한국도 열렸고요. 저희가 대전에 살 때예요.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한 통의 전화를. 어디서 받았느냐? 다시 한번 저축의 날 상을 주겠대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은행 총재상을 받은 거예요. 왜? 대전시 전체에서 우리가 저축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축의 날 이 사람이 그 시청, 대전시청에 가가지고 한국은행 총재상으로 그 상을 받았는데 입다만한 버튼을 달고 I love Herbalife 이거 딱 달고 가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게임이 달라졌죠. 예. 예. 2000년도에 상을 받고 그리고 지금 26년 차가 된 거예요. 지금 2026년이잖아요. 예. 이제 저희가 제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투자할 돈이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투자를 왜 못해?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저희는 집도 없었거든요.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한국이. 그거 웬만한 사람 집 못 삽니다. 근데 그 전세 그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 전부 다 소 샀잖아요. 그리고 소 망했잖아요. 그리고 영농 후계자가 빚이 더 얹어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떤 기회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구조를 세우는 걸 알았어요. 제가. 레버리지 효과가 뭐라는 걸 이해를 했다고요.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8년 만에 저희는 대전에서 대전 시민 중에서 가장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 됐고 그 돈으로 이제는 투자까지 하고 그리고 세월이 26년이 흘러서 저희는 완벽하게 B사분면과 I사분면 쪽에서 돈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는 확실하게 뭘 하고 있는 거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밥벌이에서 벗어나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떡한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제는 저희는 잠을 자는데 돈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된 거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와 같이 열심히 사실 준비가 돼 있는 분, 저희처럼 성실한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토요일 날 BTS가 공연하는 날 제가 여기에 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허벌라이프가 여러분의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재밌죠? 예. 웨비나도 열심히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회사 선택이 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회사가 나는 아직 약하잖아. 나는 아직 특별히 뭐 기술이 없잖아. 그죠? 뭐 조직을 구축하고 뭐 없어도 회사가 브랜드가 확실하고 회사가 만든 제품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먹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회사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허벌라이프 이제 46년 됐잖아요. 이 업계에서
상장 회사 중에 1등입니다. 매출이. 전 세계 상장사 내 직접 판매 회사 중에 많지도 않아요. 이런 회사는 한 1000개가 돼요. 1000개. 전 세계에. 근데 여러분이 그중에 뻔히 아는 건 한 10개밖에 안 될걸? 1000개나 돼요. 정말 이름 모를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그래도 들어본 회사가 한 10개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거는 한 2~3개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상장사 중에서 2024년도 매출 기준으로 해서 몇 등?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5년 동안 넘버원 브랜드를 너무 많이 이제 획득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쉐이크, 단백질, 웰빙,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 거기다가 작년에 포브스에서 최고 가치 브랜드로 선정을 했거든요. 허벌라이프를. 그런데 좋은 소식은 2025년도에도 선정이 됐어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 회사가 좋은 거하고 내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예. 회사 잘 나가는 것까지는 알겠어. 95개국에 뭐 나갔고 벌써 그 뭐 매출이 작년에 86억 달러 했거든요. 재작년보다 올랐어요. 이 경기가 이런데 지금 이번에 3월에 오스트리아 가면은 또 엄청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회사가 잘 나가는 것 같지는 알겠어. 근데 내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하고 이걸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35년 전에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1등이 아니었거든요. 허벌라이프가. 이제 허벌라이프가 시작한 지 35년 전에는요, 그렇게 지금만큼 유명하지도 않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상장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기업이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컸잖아요. 이제는 뭐 웬만하면 95개국이니까 이제 곧 이제 100개국까지 나가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 아주 입지적인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특성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이것만 오늘 이해해 가신다면 아, 내가 어디에다가 방점을 둬야 되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는데, 자, 본사와 회원이라고 딱 이게 두 가지의 축이 있어요. 역할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벌라이프 본사는 일단 판권이 없어요. 우리 CEO가 알로에를 친구한테 가서 팔 수가 없다고. CEO가. 그 다음에 이거 제품 개발한 박사님들 아시죠? 박사님들이 옆집에 가서 이거 못 팔아요. 본인은 개발만 해주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판권이 없다고. 그래서 허벌라이프 본사가 할 역할은 뭐냐면 생산이에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건 허벌라이프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사님들, 뭐 연구진들 이런 사람 막 대거 투입해가지고 뭐 저기 뭐 HIM 혁신시설 만들어가지고 과학하고 그다음에 또 토렌스에 요번에 또 시설 다시 확장한 거 아시죠? 연구시설. 예. 이런데 막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 아까운 그 많은 돈을 왜 거기다. 왜냐하면 제품이 넘버원이 아니면 우리들 같이 어눌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걸 해낼 수가 없거든. 여러분 의학 박사 뭐 학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여기? 없을걸? 여러분 누구한테 허벌라이프 얘기하더라도 내가 먹으니까 10kg 빠졌잖아. 너도 먹어봐 기집애 이렇게 말하지. 막 거기에 막 단백질 이렇게 막 해서 분석해갖고 막 논문 제출하고 이런 거 안 하죠? 예. 왜? 뭔 일 일어났어 거기서? 자, 집중. 여태까지 재밌죠? 네. 그래서 허벌라이프는 우리 같은 민간인, 우리 같이 그렇게 막 이 분야에서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소비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품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웬만큼 좋게 만들지 않고는 이게 마케팅이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넘버원을 만들어내야 돼. 이게 회사의 역할이야. 근데 우리 쉐이크 넘버원입니까? 넘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면 우리끼리 넘버원이 아니에요. 다 조사기관에서 이 시장 점유율 이런 거 다 분석한 거예요. 저희가 넘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거. 이게 허벌라이프가 하는 역할이야.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100% 회사가 나의 이 비즈니스의 매출에 대한 결과로 수당을 줄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회사는 제때에 돈을 줘야 돼요. 수당지. 요것만 회사가 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원이잖아. 허블라이프 회원. 저 김태우 의원모. 우리는 생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드릴 수가 있어요. 아, 우리 한국 시장에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번에 스킨도 우리 회장님들이 얼마나 주장을 했는데 왜 유럽만 들어갔어요? 한국 콜마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도 주세요. 이래가지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먼저 들어온 거거든요. 스킨이. 예. 그렇지만 아이디어는 드릴 수 있지만 모든 결정권은 본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 해야 할 일, 뭘 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사람들에 다니면서 아바라발 먹어봐 이런 거 하죠. 예. 내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평택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아우 운명 아빠 아바라바라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걔는 모든 말이 기승전 허벌 전부 끝에가 허벌이야. 그래갖고 질렸어 우리가 걔한테. 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허벌라이프 멤버 가입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진짜 우리 친구가 잘한 거죠. 걔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걔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우리 친구처럼 저처럼 여러분이 부지런히 허벌허벌 하려니까 여러분은 이게 있어야 돼. 체험이. 먹으니까 정말 좋아. 먹으니까 눈이 안 뻑뻑해. 먹으니까 이거 살색 색이 없어져 버렸어. 먹으니까 아침에 너무너무 기운이 나. 나 아침에 뻘떡뻘떡 일어나잖아. 이렇게 나의 진솔한 있는 그대로의 체험담을 우리의 자산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소비를 증대시키는 거죠.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알로에만 먹다가 너무 좋다. 야, 알로에 너무너무 좋다. 근데 나를 보니까 살색색이 없어졌어. 너는 이게 피부도 좋지만 살색색은 아우 쉐이크 먹잖아. 난 아침에. 그거 식사 대용이야. 너무 좋아. 여성 해방 운동이야. 우리 집 솥단지 팔았잖아. 당근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어머 밥 안 해도 돼. 그럼 2분이면 쉑쉑쉑. 예. 정말. 그다음에 이거 컵 헹궈 가지고 우리 강아지 줬더니 걔도 털이 윤기가 흘러. 예. 이런 게 체험담이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를 먹던 사람이 어머 나도 오늘부터 쉐이크 먹어야 되겠다. 또 쉐이크 먹었어. 근데 좀 이따 어머 얘 일로 와봐. 손 내밀어봐. 핸드크림이야. 너무 좋지. 스킨 나와서 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로에 먹다, 쉐이크도 먹다, 이제 리빌드도 먹다, 그다음에 스킨도 쓰다. 이렇게 하나씩 리프토프도 먹고 이렇게 늘어가. 이게 소비를 증대시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돈 주면 받아야죠. 예.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뭐 몇만 원, 10만 원, 30만 원, 뭐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뻘쭘하고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또 안 들어오면 섭섭한 그 정도의 돈 이런 게 들어오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막 뭐 개팀하자 개팀 그럼 뭐야 걔는 걔 같은 팀이야 뭐야 이러다가 아니야 그거면 보너스도 받아 이러고 이제 개팀 되면 그 다음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들어오니까 어쭈구리 뭐 야 이거 직장보다 낫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서 15일 날 20일 날 돈을 주면은 빨리빨리 받아야겠죠 돈을 그죠? 뭐 주는 돈을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비를 증대시키고 회사의 보상 플랜에 따른 수당이 들어오면 받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들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게 안 필요해. 너무 좋아 이거. 근데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만 있겠어요? 필요한 게 있지?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 사람. 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스타일로 어떤 사람은 말없이 눈빛으로도 모집을 하더라고. 그죠? 예. 바로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주변에서 야 내가 그런 일 해갖고 돈 버는 사람을 내가 봤으면 내 손에 장 많이 지져야 돼요. 예.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어디를 가나 푸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할 필요는 없다. 예. 제가요 꽤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허벌라이프 덕분에. 다 하늘이 푸르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돈이 되던데요. 허벌라이프 하니까. 제가 2000년도에 저축의 날 상도 받았는데요. 대전시장, 한국은행 총재한테 대전시청에서. 이게 팩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정말 분석하고 따지기 전에 한 명, 두 명에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제품을 홍보해서 그분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 직업이라는 거. 우리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때 34년 전 2월 달에 저에게 일어난 그 오버뷰 이펙트. 그날 이후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정말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 이번 달에만 멤버 4명만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3월에만. 예. 지금도. 왜냐면 이게 저의 직업이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허벌라이프를 하고 나서 8년 만에 취업맨스 클럽 멤버가 됐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는데 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을 때는 1998년도, 7년도에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IMF 때문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부가 나를 지켜주겠지, 직장이 나를 지켜주겠지, 국가가 나를 지켜주겠지 해서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구조조정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수십 년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가 빚을 지게 됐고 나라가 부도가 난 거잖아요. 이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소비자들만 들어왔던 허벌라이프의 비즈니스가 이제는 사업자가 유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덕을 제가 본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미국에서 허벌라이프를 한 4, 5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구조에 대해서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고속으로 제가 빨리 체어맨이 됐고 그 다음에 넘버원이 됐고 그 다음에 10년 만에 파운더 서클이 됐고 30년을 채우면서 명예의 전당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이제 300만 볼륨 포인트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마케팅 플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에피타이저 다 드셨죠? 자, 이제 메인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에피타이저 맛이 있었어요? 네, 이제 메인 푸드로 갑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마케팅 플랜 위에 아주 작은 글씨가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시작. 자, 가능성을 이제 현실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경제에 대해서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제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예. 경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실물 경제. 들어봤죠? 예. 뉴스에서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새 실물 경제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 아주 힘들어. 실물 경제는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그 경제 활동이에요.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캐시가 현금이 돌아가게 하는 거. 이게 다 실물 경제예요.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전부 다 실물 경제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제는 뭐죠? 금융 경제입니다. 이게 파이낸셜 이코노미라고 말하죠. 이거는 뭐냐?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채권, 코인 이런 거, 펀드 이런 거 다 이런 건 금융 경제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흐름을 타죠. 경기 흐름을 타긴 타잖아요. 뭐 이렇게 전쟁 나고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출렁이잖아요. 이게 금융 경제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플랫폼 경제입니다. 플랫폼 경제는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결을 해서 이걸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거죠.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어요? 그죠? 에어비앤비 회사는 연결만 하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고 방이라든지 집을 빌려줄 만한 사람들을 연결만 하죠. 그죠? 그래서 연결해서 이 사람이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갖고 경제를 돌리는 거예요. 우버 아세요? 우버? 네. 우버도 플랫폼 경제입니다. 우버 회사는 자기가 뭔가 차가 있고 뭐 외국 가면 우리 우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승객을 모시고 데려다 주면서 자기는 거기에
수입이 창출되고 그 사람들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우버는 돈을 벌죠. 이게 플랫폼 경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허벌라이프 비즈니스 이건 도대체 어떤 경제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엄청 중요한 컨셉이에요. 지금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기적 같아요. 예. 어쩜 이렇게 안 졸아요? 어쩜 이렇게 태도가 좋네요. 예. 재밌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설명 다 듣고 난 다음에 답이 나올 거니까 자, 허벌라이프 마케팅을 한번 볼게요. 허벌라이프는 굉장히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끝이야? 이렇게 돼요. 왜냐면 딱 둘밖에 없다고. 윷놀이로 말하면은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 그게 없어. 개걸윷이 없어. 도가 DS야. 모가 SP야. 둘 중에 하나야.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그냥 허벌라이프는 멤버십 마케팅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게 구조를 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나한테 허벌라이프를 권장해 준 사람을 뭐라 불러요? 스폰서라 부른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평택에서 하룻밤 자면서 해버려버려버 한 사람이 나의 스폰서였던 거야. 난 그것도 몰랐는데 걔가 나의 스폰서도만. 예. 그래갖고 너도 뭐 저기 은명아빠 살 빠졌으니까 주변에다가 얘기해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해, 이 얘기를. 어머머,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지고 우리 형님이 하나도 팔지도 못했어. 주기만 했지 나는. 예. 근데 우리 형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자기도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고 형님이 그때는요 4,000점이었어요. SP 하려면. 지금 몇 점이에요? 2,000점이면 되잖아. 지금 4,000점도 있지만 그때는 2,000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 NRG 한 병 드렸다가 너무 좋다고 형님이 이거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나의 첫 번째 당사장은 우리 형님이었어요. 첫 번째 파트너. 근데 우리 형님이 4,000점을 전부 NRG로만 사달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NRG만 먹어봤거든. 너무 효과를 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골고루 드셔야 돼. 여러분이 쉐이크만 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파트너가 쉐이크로만 4,000점 한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 용달차가 가야 될걸.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킹이 되는 건데 우선 허벌라이프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냥 멤버십을 내가 가져. 디스트리뷰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멤버라고도 하죠. 회원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일단 네트워킹에 들어온 거예요. 그물망 안으로 들어왔어 이 사람이. 그래서 뭘 받아? 아이디 번호라는 걸 받아. 회원 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원 번호 다 뭘로 시작해? 컨트리 코드야 그게. 예. 파리. 근데 파리가 내 신우가 미국에 살아. 그러면 미국에 있는 신우한테 야 너도 먹어봐 하면은 파리가 10을 연결할 수 있어? 예스. 할 수 있지. 95개국 차이나 빼고는 다 연결이 돼. 그물망으로 전 세계가.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번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디스트리뷰터가 되면 바로 그 번호를 부여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할인도 받아. 몇 프로? 25% 할인 받아요. 그러니까 64,000원짜리 포뮬러 1을 내가 DS가 되면 49,000원에 산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예. 이게 바로 디스트리뷰터예요. 그런데 보통 디스트리뷰터들은 한번 먹어볼게가 디스트리뷰터예요. 한번 사용해볼게. 이게 디스트리뷰터라고. 그리고 디스트리뷰터가 된 DS가 될 때 지불하는 돈이 없잖아요. 그냥 프리 멤버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스트리뷰터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데 DS만 해놓고 제품을 하나도 안 먹어. 이건 허당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 DS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S가 되는 그 즉시 쉐이크 한 통이라든지 알로에 한 통이라든지 뭔가 주문이 같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비즈니스 습관으로 딱 장착이 돼야 돼. 아니 뭐 DS를 100명을 모집한들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먹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수입은 제로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DS가 10명이 모집되더라도 모집을 하는 즉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제품 하나라도 주문하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건강한 비즈니스 습관이거든요.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뭐래도 하나를 먹어야 그 다음에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때 맛은?
화장실은 잘 갔어? 뭐 어땠어? 속은 괜찮아? 이렇게 뭐래도 그 다음에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DS만 모집해놓고 제품을 안 먹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자, SP를 보겠습니다. SP는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제일 첫 단계가 SP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나는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 SP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일단 할인은 좀 더 많이 됩니다. 30%. 그 다음에 SP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DS 그룹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SP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나 이 사업 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걸 기대하시죠? 안 그래, 안 그래. 아까 저의 첫 SP 우리 형님 NRG로 4,000점 주문해달라고. 그리고 형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갖고 SP가 드디어 한 명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아주머님한테 불려가서 얼마나 야단맞았는 줄 알아요? 재수씨 뭐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이랬다고? 그 한 명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 저는. 예. 아주버님이 그때 그만둘 뻔했어요. 아주버님한테 야단 맞고 밤에 울고. 만약에 그때 김태호가 그래 때려치자 그러면 오늘의 구현물은 없는 거예요. 그 SP 한 명만 두고 그만뒀다고. 근데 김태호가 나를 등을 쓰다듬으면서 우리 형이 성격이 그래 당신이 참아 막 이러면서 개띠라고 다 같은 개띠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우리 아주버님도 개띠고 저도 개띠였거든요. 12살 차이였는데 그래서는 저를 위로해줘가지고 알았어 이러고 이제 제가 안 그만둔 거예요. 너무 잘했죠. 예.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SP가 되면 내 밑에 사업을 다 하겠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할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우선 먹어볼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속으로는 사업에 관심이 있어도 혹시 상대방의 기대를 너무 많이 할까 봐 살짝 방어막을 친다고요. 처음엔 제가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35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아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제품 좋으면은 벌써 이게 돈이 된다면은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우리 남편이 한 5년 뒤다가 직장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뭐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요즘에 하거든요. 요즘 또 경기도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SP의 가장 좋은 점은 내 밑에 DS들을 다 둘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DS들은 다 25% 할인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익이 5%가 벌어지잖아요. 갭이 생기잖아. 그게 커미션으로 내 통장에 15일에 들어옵니다. 근데 요 커미션으로 여러분이 집을 사지를 못해요. 요걸로 시장 대전 뭐 시장이 거기 가갖고 상 받지 못해.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야. 많아봤자 100만 원이야. 많아봤자. 대충은 2, 30만 원? 어떤 때는 4만 5천 원 이래요. 예.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사업의 구조를 하는 거는 여러분과 같이 사업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분들이 바로 SP가 여러분 밑에서 SP가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로열티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실적수당이라고 말하죠. 저는 1세대에서 6세대까지 765-444 토탈 30%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구조로 올해 1월부터 바뀐 거예요. 대박이죠. 작년 12월까지는 15% 줬는데 올해 1월부터는 30%로 늘어난 거예요. 그게 타이밍이 끝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마케팅의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메인 코스라 그랬어요. 아까 에피다이저 다 끝났고. 자, 무조건 마케팅의 첫 번째는 사업을 하려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업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SP가 돼야 된다. 왜? SP가 돼야만 로열티를 받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업은 로열티 때문에 승진을 하는 거고 로열티 때문에 보상 플랜에 의해서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P가 안 되고 DS로 머물러 있으면 내 상위 SP에게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요, 수입이. 그냥 25% 디스카운트해서 먹는다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DS는 도매 고객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25% 할인받는 고객으로 머무는 거지 DS가 사업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이 마케팅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으려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SP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처음에 SP를 안 했다면 그 엑스트라 박연자에 가가지고 뭐 비전을 보고 뭐고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마케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싸게 먹으려고 SP를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게 이 행운을 가져다 준 거죠. 35년 전에 딱 한 번 SP 한 거. 세상에. 그거 하나로 여태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때 한 번 SP 한 거 가지고 35년째 이렇게. 와.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SP 해야 돼. SP 하는데 무슨 뭐 3억 5천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이따 얘기할게요. SP 되는 방법. 자. 마케팅의 핵심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읽어야 돼요. 시작. SP가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여태까지 내가 말한 게 이 말이고 하나 더 있어. 시작. SP가 되면 DS의 실적이 내 실적으로 포함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내가 SP야. 그래갖고 이제 구현모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래. 구조를 만들래.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알로에 얘기하고 쉐이크 얘기하고 허벌허벌 하래. 오늘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고 여러분 근데 제발 동창회 가서 여러 명 있는 데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예, 5명이 있는 데서 얘들아 나 할 말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따발총 맞아요. 예, 한 명씩 가는 거 원 바이 원. 이건 1대1이에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어머 현모야 너 요즘에 피부 장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같이 화장실 가서 손 씻으면서 너 스킨 못 써? 이렇게 얘기해야지. 6명 있는 데서 얘네들아 우리 허벌랩에 신제품 나왔어. 스킨 써봐. 그러면은 뭐 6명이 따발총으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1대1로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내 친구가 이제 쉐이크도 먹고 알로에도 먹고 스킨도 쓰겠대. 대박이죠? 네. 선생님 내 얼굴 보고 그래도 우리 예쁘게 하고 다녀야 돼. 여러분 이런 거 립스틱 같은 거 바르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렇게 폭탄 맞은 머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머리도 이제 감고 다녀야 돼. 이제 허블라이프 하려면 머리 감어. 머리 감고 립스틱 같은 거 하나 저는요 허블라이프 하기 전에는 생얼로 다녔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나 이쁘다는데 그럼 됐지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내가 이런 거 돈 주고 사? 저는 화장을 안 했어요. 돈도 아깝고. 예, 영농 후계자장은 빨리 갚아야지. 이걸 왜 발라? 근데요 허블라이프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게 발라야 되는구나. 이래갖고 제가 이거 립스틱 다 바른 거. 눈화장도 할 줄도 몰랐어요 저는. 우리 신우한테 가서 언니 이거 어떻게 바르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저 오늘 화장 제가 한 거예요 이거 다. 예, 예쁘죠? 예. 자, 우리 예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 좋아진 것 같아. 브링브링해졌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비법 가르쳐줄까? 일로 와봐. 화장실? 그래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1대1로.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먹었어 허벌라이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한 사람이 한 30만 원어치 샀어요 허벌라이프를. 내 친구가 멤버 돼가지고 내가 또 멤버 시켰지 싸게 먹으라고. 근데 그 30만 원은 그 친구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돈이? 그 친구 크레딧 카드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회사는 내가 SP잖아. 그 친구는 DS고. 그리고 30만 원 매출을 누구 매출로 잡아줘? 내 매출. 그 친구 돈 썼는데 내 매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이뻐지니까 그 친구가 자기네 집에 남편하고 애들도 막 홍보한 거예요. 아침밥 하기 싫다야. 저 밥솥 갖다 버려. 이러고서는 쉐이크로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먹어, 애도 먹어. 이래가지고 30만 원에서 이제 더. 근데 그 딸내미가 엄마 나도 그 멤버 가입할래. 이래가지고 엄마 밑에 딸이 된 거야. 그럼 딸은 또 한 20만 원어치 샀어. 엄마가 30만 원, 딸이 20만 원. 그럼 딸도 멤버야. 그러면 합해서 얼마야? 50만 원. 그 집안에서 50만 원의 매출이 누구 매출? 내 매출이야. SP의 매출. 그래서 SP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내 매출이야. 여러분 저 멤버 있잖아. 100명에 100명. 내가 뭐 어떤 사람은 많은 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35년 해갖고 그까지 100명이냐 그러는데 그래요? 뭐 보험하시는 분은요 35년 했으면 뭐 가입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거래요. 근데 저는 35년 했는데 100명인데 사람들이 많다 그러던데요. 왜? 100명이 10만 원씩만 먹어도 한 달에 내 매출이 얼마가 돼요? 100명이 10만 원만 먹어. 그게 얼마야? 그렇죠. 그게 내 매출이에요. 그 사람도 SP 아니니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게 멤버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SP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은 SP 권하고 비즈니스에 관심 없으면 멤버만 권하고. 얼마나 재밌어. 예. 저는 세상에 이 사업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SP가 돼야만 내가 이러한 실적이 내 실적이 되잖아요. 그럼 SP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1년에 하려면 몇 점? 4,000점. 2달에 하면 반, 2,000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은 뭐하러 720만 원까지 쓰겠어요. 반만 하면 되지. 360만 원. 이 2,000점 중에서도 반만, 1,000점만 내 회원 번호가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아까 내 친구 그 스킨 쓰겠다는 애 걔가 멤버 해가지고 한 300점 사고 그 친구 딸이 한 200점 사고 또 이 친구 이래갖고 내 밑에 멤버들이 1,000점을 해도 내가 SP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대신 2개월 안에 끝나야 돼. 그게.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1,000점 해가지고 제품 좀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허벌허벌 해가지고 나같이 1,000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으면 이번 달에 SP가 되는 거야. 와, 대박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3월 달에 얼마나 좋아요. 희망의 달이잖아. 여기 오신 분 중에 SP 아니야. 그럼 무조건 1,000점은 오늘 주문 들어가. 그리고 이번 달 내로 1,000점을 찾던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멤버들 몇 명 찾아서 1,000점이 나오든지 그것도 정 안 되면 다음 달까지는 내면서 1,000점만 나와도 나는 뭐가 된다? SP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P는 무조건 해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아까 말한 뭐가 중요하다? DS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DS들의 점수가 다 내 매출이거든. 나중에 아까 로얄티 30% 준다 그랬잖아요. 6세대까지. 근데 6세대까지 받을 로얄티를 받기 위해서 SP가 최소한의 매월 충족해야 되는 실적이 있어요. 그게 최소 1,000점이 돼야 되거든요. 1,000점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 180만 원. 그러면 내가 멤버들을 한 5명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30만 원씩만 먹게 해봐요.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나온 매출이 얼마야? 150만 원이잖아. 내가 30만 원을 한 달에 먹어. 그러면은 내가 30만 원만 쓰고 사실은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충족 조건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100명이라 그랬잖아. 너무 많어. 얄밉죠? 예. 그래갖고 저는요, 디스트리뷰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SP만큼 DS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에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저는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냥 DS로 놔두고 제품을 좋아하도록 놔둬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 35년 전에 SP 한번 하고 지금까지 내 이 큰 조직의 로얄티를 받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돈이 없다고. 이게 믿어져요? 이거는 남들이 말하면 믿지도 않아요. 돈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니.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디스트리뷰터들을 1명, 2명 따박따박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놔둡니다. 킵. 유지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을 찾아야 돼. 근데 놀랍게도 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어떤 걸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확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미래의 나와의 대화하는 책이거든요. 퓨처 셀프가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는 순간 내 정신세계는 주변 환경에서 그것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레이더망이 가동된다 그럴까요? 이 정신세계 레이더망이 가동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옛날엔 그게 눈에 안 띄었거든. 오늘 만나보니까 어머 나 이 배 나온 지 10년 됐어. 내가 10년 동안을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근데 내가 허벌라이프로 5kg 빼고 나니까 딱 그게 눈에 띄는 거야. 이런 거. 알겠죠? 예. 이렇게 내 정신세계가 그렇게 작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재를 찾아야 돼. 뭐예요? 제품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피곤한 사람, 좀 체중 빼고 싶은 사람, 뭐 위장이 좀 불편한 사람, 피부 좀 트러블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변비가 있는 사람, 성인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돼? 사업이 필요한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 사람. 내가 큰 돈을 뭐 들여가지고 뭘 차리기는 뭐 한데 내가 정말 뭔가 할 수 없을까? 우리 남편도 이제 5년이면 퇴직인데 우리 이제 아들이 군대 가는데 걔 군대 보내고 나면 나는 너무 심심하고 우울증 올 것 같은데 뭐 재미난 일 없을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는데 내가 뭘 이 나이에 날 아무데도 뽑아주지 않는데 뭐 이런 사람 있거든요. 비즈니스 필요한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사실은 뭐라 그러죠?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아주 안 좋은 소식인데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1등입니다. 볼까요? 예, 미국, 영국, 태국, 2위가 홍콩인데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98.9%.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빚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의 1등이에요. 전 세계 정말 1등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아주 짤막한 건데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는데 두 개의 영상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심각하거든요. 근데 노인이 됐는데 죽어야 되잖아. 안 죽어요. 너무 오래 살아요 또. 그러니까 계속 빈곤한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뒤쪽에 있는 영상 두 개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 AI가 복병입니다. 너무 편리하지만 이게 우리 또 일자리를 또 뺏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직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문직도 노출이 돼 있어요. 위험해. AI 때문에. 자, 영상 한번 볼게요.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서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률이 높은 건 노후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회원국과 따져보면 심각한 상황은 더 도드라집니다. 통계 대상 38개 나라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의 13배, 가까운 일본의 2배였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유통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가 열려 인공지능, AI가 운영하는 미래형 마트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실시간 가격, 광고, 재고 관리는 물론 무인 결제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트 운영의 주역이 사람이 아니라 AI로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아마존 등 네로라 하는 유통기업들이 뉴욕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유통 박람회에 모여 AI가 운영하는 마트를 선보였습니다. 리테일 산업의 CES라 불리는 NRF에서 마트는 더 이상 사람이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AI가 운영하는 똑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판사는 수많은 판례와 법령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판결을 내리죠. 이 일을 인공지능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자, 아주 짧게 영상 4가지를 준비했는데 과거에는 그냥 AI 로봇이 단순직을 한다고까지만 우리가 안심을 했거든요. 이제는 이제 판사 일도 AI가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뭐 변호사 이런 당연한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의사가 이제 AI가 의사의 역할, 수술을 AI가 합니다. 로봇이. 근데 의사가 있을 때보다 절개를 3분의 1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의사는 어쩌라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이제 제품이 필요한 사람, 비즈니스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구축해서 이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마케팅에서 2가지는 얘기했어요. SP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품 필요한 사람, 그다음 비즈니스 필요한 사람, 제품이 필요한 사람은 디스트리뷰터가 되는 거죠. 비즈니스가 필요한 사람 뭐가 되죠? S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그물망을 촘촘히 그리고 넓게 이거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3번째가 이제 복제의 법칙입니다. SP 발굴. 이게 사실은 하이라이트예요. 요 3번째가.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전 세계 불가사의가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를 더 했어요. 8번째 불가사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복리다. 복리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의다. 근데 이게 좀 후줄근한 분이 말했으면은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말했단 말이지. 그러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부자가 된 비법 공개를 지금 해드릴 거예요. 저는 요겁니다. 1%의 기적. 제가 이게 부자가 된 이유예요. 자, 요걸 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좀 집중해 주세요. 저를. 이제 슬라이드는 안 움직일 거니까 어차피 다 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절 보세요. 복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 부부는 한 번도 비즈니스를 영업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뭐 우유 짜고, 뭐 제가 뭐 고아원에서 아기 돌보고, 이 마인드 자체가 이 영업 마인드가 없어요, 저는. 근데 허블라이프에서 회장이 됐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딱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할 게 없어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저를 탐을 안 내요. 우리 누가 와서 뭐를 좀 권해야 되잖아. 날 권하질 않아요. 아무도 저한테. 제가 어릴 때 좀 소심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해질 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안 그래 보이죠? 저 정말 친구도 막 중학교 때 1명, 고등학교 때 1명 막 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면 마당발이어야 돼. 뭐 좀 말도 좀 잘해야 돼.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겁이 많고 그러니까 저를 탐내질 않아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허벌라이프를.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복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대박이죠? 자, 이제 덧셈과 곱셈의 차이를 알려드릴 건데, 자, 10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여러분 100만 원은 감 잡히죠? 1조 그럼 어렵죠? 100만 원은 금방 알겠죠? 얼마인지. 자,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종잣돈이라고 봅시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지금. 이 종잣돈을 건드리지 않아. 100만 원을 딱 종잣돈으로 놔두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의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란 종잣돈이 있는데 내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오늘 첫날 1%의 수익률을 냈어. 그럼 얼마를 오늘 벌었어? 10,000원을. 그거 계산돼요? 와, 그럼 여러분 진짜 마케팅 이거 다 아는 거야. 이거 10,000원을 벌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리고 둘째 날도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갖고 1%의 수익률을 또 창출했어. 그 종잣돈에. 그럼 둘째 날도 또 10,000원을 벌었죠? 예. 안 어렵죠? 그래갖고 1년 동안을 하루도 어기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갖고 매일 1%씩 10,000원씩을 번 거야. 그래갖고 1년이 지났어. 1년은 365일이야. 그러면 종잣돈을 안 건드렸거든요. 그대로 있어. 그럼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더 모았어요? 와, 여러분 진짜 이걸 이해했다면 끝난 거야. 예. 그러면 100만 원 종잣돈에 플러스 365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보세요. 460만 원이 됐다고. 그러면요 4배, 5배의 그걸 늘린 겁니다. 진짜 열심히 일관성 있게 노력한 거 맞죠? 예. 근데 요거는 덧셈이라고요. 10,000원 더하기 또 10,000원 더하기 10,000원 더하기 10,000원을 계속 더했죠. 1년 동안 365일을. 그러니까 100만 원 더하기 10,000원이 계속 덧셈이 돼가지고 1년이 지나니까 465원이 된 거예요. 아인슈타인으로 가볼게요. 아인슈타인은 뭘 얘기했죠? 곱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곱셈. 복리는 곱셈이에요. 자, 100만 원 그대로 있어요. 열심히 일했어. 1%. 그러니까 첫날 얼마를 벌었어?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냥 10,000원이라 그러면 돼. 맞지? 10,000원이야. 그런데
그 10,000원을 100만 원에 얹어. 그럼 얼마야? 101만 원에 1%를 노력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지금 딱 2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늘린다고. 아까는 종잣돈 놔뒀지. 그리고 내가 1% 이걸 덧셈으로 했다고. 10,000원씩 더 했다고. 그러니까 365원이 더해졌잖아. 그래서 100만 원하고 얘를 따로 분리하니까 합해서 460원이 되고, 이거는 다 이해했잖아. 근데 이제 덧셈을 하고 곱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더 벌었잖아, 첫날. 이 10,000원을 종잣돈에다가 넣어버려. 그래서 101만 원에 1%를 더 노력을 하는 거야. 아, 이제 좀 이해했네. 예. 그랬더니 아까는 10,000원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잣돈을 높이니까 얼마가 더 붙냐면은 100원이 더 붙어요. 많지도 않아. 100원이야. 근데 이제는 아까는 100만 원의 1%였잖아. 그걸 계속 똑같이 한 거잖아. 근데 둘째 날은 이제는 100원의 1%를 노력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예. 그랬더니 그 두 번째 날은 301원이 더 붙어요. 또 집에 가서 계산해 볼 거지. 해보세요. 세 번째 날은 604원이 붙어요. 왜냐면 이 종잣돈을 늘리는 거니까. 알겠어요? 예. 이래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게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저는 진짜로. 보세요. 100원, 301원, 604원, 1010원. 이게 하루만이에요. 1520, 2100, 2800. 많지도 않아. 3600.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 종잣돈을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종잣돈 곱하기로 가는 거야. 1.01. 아까는 종잣돈 플러스 1%.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리고 똑같이 365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났다고요? 그럼 아까는 365만 원이 했잖아요. 근데 3,700만 원이 돼요. 똑같은 1년 안에. 이게 복리예요.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법칙이 Y는 1.01에 365 승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저 아줌마가 저 말을 왜 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마케팅의 가장 포인트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유통이라든지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파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시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마진을 남겨야 돼.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복리의 법칙으로 일을 했다고. 100명이 멤버야. 너무 허벌랩을 좋아해, 제품을. 100명이 있어, 내가.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사업을 원해. 1%가. 이해됐어요? 예. 네. 그럼 내가 그 1%를 놓고 비즈니스 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당신은 먹기만 하지 말고 이제 나처럼 돈도 봅시다. 그러면 나의 자산이 나 플러스 한 명이 늘어난 거예요. 알겠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명을 또 찾아. 그러면은 같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구조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사는 사람, 나는 파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고객이 최고의 사업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사이즈를 늘려가는 겁니다. 이게 복제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뭘로 돈을 번다? 복리로 돈을 번다.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 송도에 오셨던 분 계세요? 예. 몇 명이 모였어? 7,000명이 모였어. 34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의 엑스트라바겐자 저 혼자 갔어요. 1명. 1. 근데 이번에 송도에서 7,000명 중에 거의 90 몇 %는 제 그룹일 거예요. 이게 복리라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사업에 관심 있어 거기 가신 분들이고, 그냥 고객으로 갔어도 아 이거 사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광경을 봐버렸거든. 예. 또 전 세계에서 1등하는 호래가 왔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예.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 종자를 늘리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의 이 자체를 늘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숫자를 네트워킹을 하면서.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은. 1년과 5년의 중요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해에는 그 일본 말로 대꾸복구가 있어. 되는 것 하다가 안 돼. 또 영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이 먹겠대. 이래가지고 내 마음 나도 몰라를 1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꼭 프레젠트가 될 것만 같아. 근데 바로 10시에 전화 와. 딸기 맛이 너무 맛이 없대. 그러면 그래 난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내가 뭘 나서 이렇게 또 마음이 깔아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폭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는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성공하고 잘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많이 들어야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이 일이 힘들고 내 성격에는 안 맞는 것 같아. 너는 잘 되니 나도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사람끼리 카페에 있다가 함께 고만둬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늘 나보다 잘하는 사람, 이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 이미 스토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더 많이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서바이벌 할 수가 있어요. 생존이 가능하다고. 5년은 뭐냐면 그래서 1년을 버텼어. 그래가지고 뭐 월드팀이 되거나 뭐 개팀이 될랑말랑 하거나 막 이래. 그래갖고 막 신이 나. 그래도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뭐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만둘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게 인간 감정적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너무 잘 나갈 때 뭐 완전히 뭐 잘난 척 할 거 없어. 너무 안 될 때 주눅 들 거 없어.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제가 허벌라이프 하는데 저보다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막 나는 멀쩡하게 어눌하게 있는데 막 슝슝 내 앞을 지나서 막 가는 거야. 와 좋겠다. 나만 살아남았어. 어디 갔어 그 사람들 다?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너무 잘했는데 이거는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결해 놓은 사람까지도 나중에 날 찾아와요. 우리 스폰서 그만두셨대요. 이제 안 하신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오래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 복리의 법칙은 어마어마하게 한순간에 정말 이게 아까 365일만 따져서 3,700만 원이에요. 2년 3년 해볼까? 예. 여러분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팀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SP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월드팀, 그 다음에 개팀, 이게 아까 개 같은 팀이 아니라 글로벌 익스펜션 팀이에요.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팀, 밀리어네어 팀, 프레지던트 팀,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핀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계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이 30%가 최고죠. 그 다음에 SP가 되시면 전부 5% 커미션 오죠. 그 다음에 로얄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세대까지 765, 444, 30%를 받아요. 그 다음에 팀에 따라 보너스가 달라요. 개팀이면 2% 프로덕션 보너스가 오죠. 개팀 정도가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좀 개팀 중에서도 뭐 조금 로얄티가 높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요 정도의 소득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보너스는 이제 20일 정도에 들어오는 거고 로얄티는 15일 날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800에서 1000만 원, 1200만 원 요 정도 돼야 사실 재밌거든요. 이 사업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그걸 받으려면은 밀리언의 팀이 되셔야 돼요. 밀리언의 팀이 되면은 프로덕션 보너스도 4% 올라가기 때문에 뭐 좀 밀팀 중에서 수입이 낮다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예요. 밀팀 중 소득이 좋다 그러면 1,5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괜찮아요. 직장보다 나아지는 거죠. 요때. 그리고 뭐 남한테 얘기할 때 나 월천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거예요. 요거. 예. 요거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레지던트, 대한민국 한 1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뭐 대거 많은 분들이 프레지던트가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예.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여기 손 들어보세요. 오스트리아 안 가고 일 열심히, 우리끼리 일, 여러분 박수 좀 보내. 이분들 다 프레지던트예요. 예. 예. 지금 대한민국에 160명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프레젠트가 되면은 작게는 한 2천만 원, 많게는 수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편차가 크죠. 왜냐면 이 네트워크의 조직을 내 맘대로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1세대는 무한대예요. 뭐 몇 명까지 해야 되는 게 없어. 그냥 뭐 10명 해도 되고 20명 해도 되고 내 맘이야. 예.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다 가르쳐 드렸죠? 사업을 하려면 나는 뭐가 돼야 된다? SP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95개국에 공통 암호가 있어. 공통 암호. 어느 나라나 가도 네모를 그리면 SP란 뜻이야. 알겠죠? 예. 지금 나가 네모야 동그라미야? 네모야. 그러면 나가 뭐라는 거야? SP란 뜻이야. 그러면 이 네모 밑에는 동글뱅이가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박혀 있어. 이게 뭐야? 디스트리뷰터. 네모가 디스트리뷰터를 품고 있다 뜻이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네모가 동글뱅이를 포도송이처럼 막 품고 있는데 이 동글뱅이의 모든 매출은 누구의 매출이다? 네모의 매출이라고. 그걸 우리가 개인 실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1순위 나가 SP가 돼야 돼. 나가 네모가 돼야 된다야. 알겠어요?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돼. 사람. 그래서 제품 먹어봐 너무 좋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그중에서 어머 나도 사업도 하고 싶어. 나도 SP 할래. 그 다음에 옛날보다 반값으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SP가 됐어도 다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업을 하려고 SP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싸게 먹으려고 SP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영무영하다 SP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 SP가 돼서 일단 SP를 찾는 거예요. 같이 이제 조직을 구축하는 거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이 사업이 6세대까지 로열티를 준다 해도 6세대가 있어야 받지. 생각을 해봐. 없대니까 받을 6세대가 없어. 처음에는. 알겠죠? 여러분 현실을 인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1세대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손주를 보려면 자식이 있어야지. 나는 손주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서 자녀는 없어요. 그러면 손주를 어디서 봐? 생각을 해봐. 손주가 많아야 돼. 많으면 좋겠어. 일단 내가 애를 낳아야지 손주를 볼 거 아니야. 쉽게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자녀를 낳아야 돼. 그래야지 손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1세대에 SP를 처음에 그러니까 6세대에 뭐 마케팅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받을 게 없다니까. 6세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찬찬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1세대 SP를 이렇게 네모야. 그 네모가 이제 내가 SP고 이 네모가 좀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네모들에 대해서 나한테는 로열티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내가 이 네모들이 몇 점을 했던 건 상관없이 이 네모들에서 로열티를 받으려면 내가 1000점이라는 조건이 필요해. 내가 1000점을 했어야 이 로열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이거 슬쩍 얘기한 건데 그러면 1000점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얼마야? 180. 매월 내가 네모가 되고 180의 매출이 있어야 내 1세대 SP들의 로열티를 받는다고. 이게 7%라고 7%. 예, 작은 돈이 아니에요. 7%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SP 한다고 전에 180만 원 썼거든. 그리고 내 밑에 사람 한 명에서 내가 SP가 됐어. 아직 집에 제품이 있어. 그런데 내가 내 1세대들 거 받으려고 내가 제품을 또 사? 이걸 사재기라 그러는 거예요. 제일 회사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사재기를 안 하려면 어때? 내가 발로 뛰는 거지. 내 발로. 그래가지고 내가 멤버 100명이라고 말했잖아. 예. 그 열심히 일을 했어. 저는 지금 3월 며칠이지? 지금 벌써 제 개인 실적이 5,000점이에요. 아니 와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 먹더라고. 멤버들이. 1000점만 있으면 로열티 다 받는데 말릴 수가 없어. 자기네들이 사 먹어요. 예. 근데 이제 월말 되지 더 올라갈걸 아마.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쓴다고. 내가 로열티를 받을까 말까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SP도 찾으면서 멤버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제품을 좋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돈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180의 매출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1000점만 되면 요 사람들의 로열티를 몽땅 7% 다 받는 거예요. 재밌겠죠? 근데 요 네모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관심이 있어. 어떤 사람은 먹기만 하겠대.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해보다가 나하고는 안 맞는데 별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도 누군가는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세대라는 게 생겨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럼 이제 드디어 2세대가 생겼잖아.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아까 1세대는 내가 1000점만 있으면 무조건 받아요. 7%가. 근데 이제 2세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 들으세요, 후원을 해야 돼. 후원, 스폰서링.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 이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손을 딱 잡고 사업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고객을 만드는지, 어떻게 이 사람 SP가 돼갖고 개인 실적을 늘리는지, 어떻게 조직을 확장하는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스타트 플랜, 시작하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요 사람 중에서 최소 2명이 1000점이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나처럼. 그러면 이 사람도 어차피 밑에 사람 거 받으려면 1000점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사람이 2명이 있으면 나는 2세대를 몽땅 다 받아요. 알겠어요? 예.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도 또 쪼말쪼말 나와요. 이게 3세대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러면 내 1세대 중에 한 명 더 1000점을 해야 돼. 누군진 상관없어. 그러면 난 3세대를 몽땅 다 받아. 이제 4세대까지 내려갔어. 그러면 한 명이 더 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4세대를 받으려면 내 1세대 중에 4명의 1000점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5세대 마찬가지예요. 6세대까지 다 받으려면 내가 6명,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세대까지 내려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뭐 뚝딱 했더니 6세대가 와라 생기고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복제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 SP 한 명 만드는데도 내가 무지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명 SP 나오면요, 무슨 뭐 하늘에 별을 딴 거가 좋아요, 기분이. 근데 그래봤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구현물을 보면은, 야, 내가 어느 세월에 회장님처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365일, 이게 700 며칠 지나면은요, 정말 저는 그 앱에, 비즈웍에 김태호랑 나랑 다니잖아. 그러면 핸드폰에 알람이 하루에 조직 실적의 변동, 조직 실적의 변동, 조직 실적의 변동. 하루 왼종일 조직 실적이 늘어났대. 기분 좋지 않겠어요? 예?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는 거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은 그때 SP한 거 하나인데 이 정도의 확장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결론으로 갈게요.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슨 경제냐? 아까 질문했잖아요. 자, 우리가 제품을 고객한테 주고 내 친구한테 화장실 가서 먹으라 그러고 그러죠. 너 스킨도 쓰라 그러고 너 뱃살도 빼라고 안 그래요?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유통을 시킵니다. 실제로 고객들에게, 내 멤버들과 이런 분들에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물 경제가 돌아가요. 또 이걸 제대로 이렇게 매장을 가지고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또 뉴트리션 클럽도 하는 거예요. 또 클럽에서 초대장도 하고 플라이어도 만들고 전단도 붙이고 그래서 고객을 유입하게 해서 거기서 제품도 사용하게 하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실물 경제에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허벌 하면서 스폰서를 하고 멤버도 만들고 막 SP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플랫폼 경제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맞죠? 예, 연결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개인이 연결해 갖고 돈을 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근데 허벌라이프라는 이 마케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면, 그리고 연결해서 어떤 조직을 구축하면 개팀이다, 이런 보상 플랜이 있죠. 그럼 개팀이 되면 솔직히 개팀이 된 나의 조직의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알지는 않아요. 나는 나의 1세대 몇 명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번져서 2세대가 생기고 3세대가 생겨서 이렇게 팀이 형성이 돼서 거기서 한 달에 회사가 요구하는 매출이 형성이 되면 무슨 팀이라고 그러고 프로덕션 보너스를 준다 그러잖아요. 이걸 보상 플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상 플랜에 의해서 뭐 파운더 서클이 됐고 무슨 K가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다 회사가 관리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보상 플랜에서 내가 무슨 팀이 됐다 그러면 부동산보다도 어떤 아파트보다도 어떤 주보다 주식보다도 더 확실한 자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금융경제예요. 이게 자산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 자산이 끊어지질 않고 이게 유산 상속까지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라고요? 세 가지 경제가 다 결합이 된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업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된 모델은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다 이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한꺼번에 이게 돌아가는 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저는 생각을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1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배워서 한번 최소 5년은 내가 여기 뿌리를 내리겠다. 정말 5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 치고 허블라이프 떠나기 힘들걸? 왜냐면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요.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허블라이프 떠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허블라이프 본산 요 두 가지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다 말했는데 기억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 그렇지, 네트워크 구축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게 플랫폼 경제예요.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 소비를 증대하라. 이게 뭐야? 실물 경제. 이게 실물 경제야. 그 다음에 팀이 되라 그랬지. 네트워크. 그래서 팀이 되면은 보상 플랜에서 돈 받는다 그랬잖아요. 요게 금융 경제예요. 수당을 수령하는 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 개의 경제 활동이 다 포함이 된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 장사 아닙니다. 그냥 몇 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뭐 100만 원이나 벌었으면 좋겠다. 깨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그런 건 줄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AI가 적이 아닙니다. AI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AI 시대의 가장 유명한 역할이 뭔가? 이거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깔끔하게 5가지로 정리를 해줬거든요. 첫 번째, 커뮤니티 빌더, 퍼스널 브랜드 리더, AI 활용형 사업가, 코칭 멘토링 전문가, 오프라인 경험 설계자가 이 시대에 절대 AI가 할 수 없는 가장 유명한 직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니까 빨간 글씨를 제가 볼게요. 신뢰 형성과 소속감은 AI가 할 수가 없대. 맞아요? 네. 조직 문화를 설계하는 능력은 AI가 못한대.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커뮤니티 빌더거든요. 우리가 딱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드 리더가 이제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 말인데, AI 시대에는 무조건 개인 신뢰가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가 생명이에요. 뻥치면 안 됩니다. 예. 사람 뻥치, 정말 팩트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SNS가 요즘에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SNS 활동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확산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굉장히 퍼스널한 거예요. 스토리텔링, 나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스토리가 다르거든요. AI 로봇은 스토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광고보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의 힘, 우리는 추천할 수 있잖아요. 레버리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습관, 건강, 리더십, 코칭, 이거는 AI가 못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도 온라인이 확장이 되니까 거꾸로 오프라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프라인, 만나는 거, 이렇게 대면. 여기 웨비나도 많은 들으시겠지만 이 안에 있는 분만큼은 강력하게 못 느끼실 거예요.
이건 오케이 결단하자. 오케이 우리 간다 이런 건 로봇가 못해요. 예, 그죠? 예, 이건 정말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를 쭉 읽다 보니까 이거 진짜 대박이다. 허벌라이프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준대요. 이게 하이테크죠. 우리의 기술 갖고 할 수 없는 거. 과학자들의 힘으로. 앞으로 프로토콜도 나올 거고. 프로토콜은 또 호날두가 투자도 했고. 대박이죠. 근데 우리가 할 건 뭐죠? 하이터치. 도저히 로봇이 할 수 없는 하이터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속력, 결단, 아자아자, 갑시다. 딱 위로하고 같이 힘 합치고 이런 거. 신뢰감. 이건 도저히 AI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이게 결합된 거.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SP 하셔야 되고 정말 제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1세대를 꾸준히 늘리셔서 지렛대 효과를 경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느리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이 뭔가 하겠다 결심만 하면 우주가 나선다. 우주가. 예. 야, 여러분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경험합니다. 실제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 생기지? 막 어머 웬일이야. 나 왜 이렇게 인복이 많은 거지?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죠.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저예요. 시골에서 속히 왔을 때. 예. 그리고 우리 남편 영농 후계자 돼갖고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저희의 인생을 바꾼 그 엑스트라바겐자 34년 전 그때 그 한순간 저에게는 그게 바로 오버뷰 이펙트였어요. 저에게는 그게 바로 저의 인식이 전환이 되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하우는 찾아가는 거예요. Y가 강력하자 하우는 나타납니다. 내 식대로 나타나요. 예.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잖아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제가 그때 갔을 때 LA의 엑스트라바겐자 그때는 이제 옛날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잔치란 뜻이거든요. 엑스트라바겐자가 대잔치란 뜻이에요. 번역을 하자면 이 잔치가 한 군데서 열렸어요. 그 미국 본사 그 종주국에서 열렸다고요. 근데 이제는 95개국에 확장됐잖아요. 그때 제가 갔던 첫 해 전 세계 매출이 2억 불이었다고. 근데 작년에 86억 불이잖아.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이제 직판회사 중에서 상장사 중에 우리가 넘버 1등이잖아요. 예. 이렇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액바 대잔치를 한 군데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역별로 다 나눠서 한 10몇 군데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아 잔치가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에는 14개국이 모이거든요. 아시아에. 근데 자리가 22,000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17,000석이 끝났죠. 다 팔렸어요. 예. 그 9일 동안에 팔았는데 그때 17,000석. 그러니까 몇 개 남은 거죠? 5,000석 남았네요. 근데 이거를 14개국이 쪼개게 가져야 돼요. 난 베트남이 너 만석 살까 봐 나 걱정이야. 걔네들이. 베트남이 지금 현재 7,000석을 샀거든요. 현재. 어떡해. 빨리 안 산 사람 빨리 사야 돼. 알겠죠? 오늘이라도 안 산 사람 빨리 사세요. 100일 딱 남았거든요. 영상 봐요. 100일. 자, 100일 남았어요. 자, 20만 5천 원이에요. 거기 참석하는 게.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길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어? LA까지 갔다고. 여러분, 싱가포르면 LA보다 가깝지 않아요? 그렇지. 예. 아니, BTS 보러 외국에서 그렇게 몰려왔다며? 오늘. 돈을 얼마 썼겠어? 예. BTS 보러도 이렇게 돈을 쓰고 오는데. 아니, 우리는 우리 인생 바꿔야 되는데. 아니, 그 20만 원하고 싱가포르 가는 게 뭐 대수야.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싼 데 주무세요. 돈 없으면. 예.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LA 가가지고서는 그 호텔 하나를 빌려가지고 7명이서 잤어요. 바닥에 카페트에 막 깔고. 그리고 미경이 우리 스폰서 집에 가서 막 뭉개고 그 집에서 잤어요, 내가. 체면이 어디서 돈이 없는데. 그 집에서 뭉개고 자고 그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쉐라톤인가 뭔지 거기 행사장 앞에 있는 거기서 7명이 삐대고 자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거기 미국 교포들하고 뭐 막 영어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막. 근데 잤어요. 근데 여러분 돈 없어서 카페트 밑에 호텔에서 자고 내 친구 집에 체면구에 가서 야 니네 집에서 며칠째 신세 좀 져야 되겠다고. 그렇더라도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때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했고 그 경험 때문에 오늘날이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싱가포르는 그냥 가야 돼요. 뭐 더 이상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가야 되고 함께 성공하려면 옆 사람 손잡고 딱 가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싱가포르 갑시다.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간대요? 자, 고개를 안 끄덕거린 사람을 남으세요. 제가 어쨌든 그분을 설득을 해볼 테니까. 오케이? 네. 렛츠고. 허벌.